안녕하세요. 수원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홍숙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립출판 도서를 제작하고 그 도서를 나눔으로써 서로 공감하고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들이 서로 친구들의 마음을 읽어보면서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회복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독서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동안 미술 시간에 독서를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융합 독서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미술 시간에 미술과 관련된 도서를 읽고 독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해보고 많은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읽기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15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독서가 좀 의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조차도 그런 독서를 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서 교육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읽기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또 독서는 과연 어떻게 시켜야 될까? 또 미술 시간에 할 수 있는 독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진행해 오던 수업인 책을 만드는 활동을 독서라는 영역으로 넓혀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난 책이 다시 책으로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읽기는 관조의 행동이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상황에서의 저항의 행동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를 시간과 더불어 생각하게 한다와 같은 문장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교사들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아니면 미래 학생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읽기에 대해서, 즉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또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독서라는 것이 진짜 책을 읽는 것만이 독서일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또 하고 다시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미술 시간에 진행한 수업은 사실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읽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 목록은 저희 미술실에 비치되어 있는 그림책 목록입니다. 물론 이 책 외에도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림책에는 고등학생이 읽거나 아니면 어른이 읽어도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림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업 자체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는 그림책을 제작하고 그것을 읽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림책을 먼저 읽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이 그림책을 만드는 활동이다 보니까 먼저 그림책의 정의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그림책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그림책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림책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한 그림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먼저 수업 시간에 읽고 나누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그림책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니면 그림책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든가 표현 기법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오랜만에 그림책을 읽으면서 본인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림책에 대해서 다시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이 그림책이 어른들에게도 어떤 느낌을 준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작가라는 제목 하에 이제 책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그 책에 들어가는 주제는 자신의 추억이나 자신의 이야기에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감상을 했는데요. 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는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라서 학생들이 이 시를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시를 다시 보면서 국어 시간에 자화상이라는 시를 읽었을 때와 이제 미술 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자화상을 읽었을 때의 느낌을, 다른 점, 또 앞으로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감상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어 시간에 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시를 감상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영상으로 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낭송한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냥 읽기만 했을 때보다 듣기를 했을 때 또 다른 느낌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학생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를 정하기 위해서 글감을 정했는데, 저는 잘 읽기 위해서는 잘 쓰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어린 시절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림책을 보면 자기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이야기도 모두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이야기들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그림책으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만든 걸 가지고 어떻게 책을 구성을 할까에 대해서 기획을 해봤는데요. 스토리보드를 만드는데, 이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많아지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페이지는 12페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지 빼고 내용이 12페이지에 구성이 되도록 자기가 쓴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풀어놓은 것을 먼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재료는 어떤 걸 쓸 것인지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야기를 구성한 것을 저랑 같이 이야기를 만들고 피드백을 한 후에 이미지를 구성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구성했던 이야기들을 페이지별로 다 구성을 한 이후에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 책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책 설명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책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제 이 구성의 단계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 구상을 하고 그것을 채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한 후에 이제 이야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를 구성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창문 효과를 낸다거나 이렇게 효과를 줘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을 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림책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굉장히 잘 살린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제작은 사실은 1학기 때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독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차를 좀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이제 2학기가 되어서 이 독서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책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약간 잊을 쯤이 됐을 때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는데, 제가 예전에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같은 학급 내에서 책을 나눠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알던 친구고 또 미리 책을 서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이제 코로나로 저희 학교에 이제 여학교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까에 대한 그 수업으로 이 독서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어떤 마음 치유 책보다도 동료들이 같은 자기 친구들이 만든 책을 읽으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지 않으면 공감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에 대한 계획으로 독서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예전에 독서 활동을 진행할 때보다 굉장히 좀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서 독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자기 책을 오랜만에 한 2달 지난 다음에 독서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기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자기 책에 대한 서평 작성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에 대한 서평 작성하기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 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자기 책을 만들면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책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면이 어려웠고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써보도록 하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책을 서평 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반 친구 책이 아닌 다른 반 친구 책을 읽으면서 서평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서평 쓰기, 그 다른 반 친구 책을 읽을 때는 서로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도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고, 특히 정서적으로 어떤 면이 나와 비슷했는지에 대한 소감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어떤 유명 작가가 쓴 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과 시간에 하는 독서 활동과는 또 달리 자기가 만든 작품이 정말 책처럼 느껴지고 아, 나도 책을 만들었다라는 어떤 성취감과 함께 친구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프로젝트 제목을 제가 북스캔들이라고 했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그림책을 만들면서 그 책을 만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했는데, 책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면이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이제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림책 만들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런 식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이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한 소감을 받았습니다. 자기 서평 쓰기, 친구들의 서평 쓰기를 끝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받아봤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림은 잘 그렸지만 뭐 내용이 완성도가 떨어진 친구들이 있다. 그렇지만 뭐 어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았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이 소감문이 다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서평 쓰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책을 만들었는지, 또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책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책을 더 집중하여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랬는데, 독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다른 독서 활동도 다 유의미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만든 책을 서로 나눠보면서 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저 나름대로는 보람 있었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기본은 아이들이 많이 읽고 이런 것보다도 책을 읽을 때 진심을 다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예전에 이 책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독서 활동, 나눔 활동까지 했던 것보다는 이번에 진정한 이 독서의 자세로 이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보다는 사실은 제가 더 이런 식으로 읽기 수업을 진행해도 되겠구나. 독서라는 것이 꼭 어떤 나와 있는 기존의 책을 읽는 것만이 독서 활동이 아니겠구나. 읽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독서라는 것에 대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또 다른 서평 쓴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소감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줘서 굉장히 저 자신도 보람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읽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또 이 활동을 제가 진행을 하고 그동안 계속 책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독서 수업이라는 것이 꼭 책을 읽어야 읽는 것일까? 아니면 현재 학생들이 읽기 역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사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중에 다양한 읽기 자료를 활용한 읽기 훈련을 좀 더 많이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학습 자료도 읽고 뭐 이렇지만 미술 시간이니까 특히 그 미술 시간에 그 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읽기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에 좀 흥미있는 읽기 자료를 좀 더 많이 발굴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앞으로의 고민이고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제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그동안 미술 시간에는 만든다는 활동에 집중을 했다면 그 만든 것을 감상하고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읽기, 독서로의 어떤 또 다른 영역 확장을 했다는 것에서 제가 이 수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과연 미술 시간에는 어떻게 독서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그 작품에 대해서 서술하고 쓰게 한 다음에 그것을 서로 돌려보면서 읽는 것도 읽기 훈련이 아닐까. 읽기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독서가 아닐까. 독서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러신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